반갑습니다. 영어로 할까봐 많이 걱정하셨죠? 저도 영어를 잘 못합니다. 오늘 가장 부담스러운 강의를 하게 됐습니다. 대한민국에서 가장 돈 많은 기독교인들 앞에 섰길래 여러 가지 감회가 깊습니다. 저는 대한민국 땅을, 제물포 땅을 1895년 4월 8일 날 처음 밟은 유진 벨 선교사의 4대 후손입니다. 강의 시작하기 앞서서 한 3분 동안 집안 자랑 좀 하겠습니다. 유진 벨 선교사는 들어오셔가지고 특징적인 것이 고종 황제가 언어를 습득하고 서울에 사는 동안에 굉장히 위험에 처해 있었나 봐요. 그래서 편지를 최근에 봤더니 그 선교사님들이 권총 하나 가지고 교대로 그 권총을 들고 고종 황제 보초를 섰더군요. 그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2년 동안 한국말을 배우고 그 한국말을 배우는 도중에 제이슨 서 자꾸 제이슨 서 얘기가 나와요. 제이슨 서가 누군가 했더니 서재필하고 굉장히 친했습니다. 그 다음에 1897년도에 이제 북장로교는 평양, 서울, 대구 좀 괜찮은 데로 갔죠. 근데 우리 남장로교는 미국 남북전쟁에서 패배한 남장로교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너희들은 그 골치 아픈 동학사건 있는 데 가서 잘해봐라. 그래서 대전 남쪽으로 호남, 전라도 땅을 1897년에 이제 전라도, 전주, 나주 땅을 받고 나주에서는 향교한테 쫓겨났습니다. 예수교는 쌍교고 애비도 모르고 왕도 없고 이거 순응털이다. 그래서 목포에 가셔서 조금 더 개화된 목포에서 정명하고 영흥학교 세우고 교회도 여러 개, 10개 이상 세웠습니다. 그 다음에 광주에 올라와서 광주에 올라오셔서 광주의 첫 개신교 예배를 유진 벨 선교사님 집에서 보고 거기에 그 스피아하고 숭일 학교를 세웠습니다. 그 다음에 1912년도에 할아버지가 독신으로 오셨어요. 조지아 텍사스에서 수석으로 졸업했습니다. 그래서 나와가지고 이제 GE에 취직돼서 미국 동부에서 서부로 기차를 타고 가는데 갑자기 마음에 내키질 않아가지고 기차에서 내려가지고 애틀랜타에 돌아오셔서 중국을 지원했는데 군산 영명학교로 떨어진 겁니다. 그래서 3.1 운동을 많이 돕고 학생들을 지금 아마 군산 제1고등학교로 알고 있는데요. 그 다음에 예수병원 이름도 지었고 그 6.25 끝나고 한남대학이 마지막 대전에 세운 업적입니다. 그러나 뭐를 했는 거니 이 3.1 운동을 보시고 독신 때 그 1919년도에 너무 마음이 안 좋아서 미국 특사로 가서 미국 교계 바로 이런 모임입니다. 이 모임에 가서 3.1 운동에 부당한 일본 경찰의 잔혹감을 고발하고 그리고 돌아와서 선교사 하다가 1940년도에 신사참배를 반대하다가 일제강점기 때 추방당해서 이명박 대통령 때 조금 뒤늦게 애족 훈장을 받게 됐습니다. 아버지는 인천 상륙작전 끝나고 인천 세관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메가타 후에 와서
돕고 원산 전투에서 싸우고 어머님 동생은 그 장진호 전투에서 싸우고 그 흥남 철수 작전에서 그 국제시장 아시죠? 거기에 배를 타고 나왔어요. 저는 서울 사투리는 잘 못합니다. 전라도 표준어만 합니다. 우주의 중심이 순천입니다. 전주에서 태어나서 순천에서 컸거든요. 대원군도 그 말을 했어요. 지부리어 순천, 지구상에 순천만한 데가 없더라. 여러분, 저는 우리 조상들하고 너무 다릅니다. 우리 조상들은 좋은 일을 많이 했습니다. 학교, 교회, 병원, 너무나 희생적으로 좋은 일을 많이 했는데 조상 덕으로 오늘 여기 이 자리에 와서 서 있는 거예요. 사실 전라도 말로 별것이 없어. 그리고 저는 다르고 뭐를 해왔냐면, 저는 한국 사람한테, 조선 사람한테 기여를 한 게 아니라 받은 게 많습니다. 1980년도에 정원외에 입학을 해서 연세대학교 의과대학을 졸업하게 됐습니다. 그거 특혜입니다. (1991년도에) 미국서 훈련을 받고 돌아왔는데 제일 젊은 부서장이 돼가지고 지금 2년째 같은 자리에 있어요. 그 박정희 대통령보다 더한 사람이에요. 장기 집권이에요. (2012년 3월 21일 날 특별 귀화를 해서 여기에 자랑스럽게 주민등록증을 갖고 다닙니다. 박수가 좀 약해요. 좋은 강사는 결론부터 얘기한다고 합니다. 오늘 제가 거꾸로 강의를 하겠습니다. 결론이 뭐냐? 미국 서양 기독교는 힘을 잃어버렸어요. 진단이 말부터 해야 됩니다. 의사입니다. 제가 기독교를 진단하겠습니다. 서양 기독교가 왜 망해가고 왜 교회들이 텅텅 비고 왜 이렇게 됐는지 여러분들은 제발 따르지 말라, 그런 호소하러 오늘 왔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첫째는 자유주의 신앙입니다. 66권의 성경을 지멋대로 해석하는, 인간이 피조물이 조물주를 피조물 눈으로 해석하려고 그러는 아주 못된, 그게 우리 구라파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그 자유주의 신앙은 기독교의 후천성 면역 결핍증입니다. 얼마 전에 제가 장로 강의를 가서 장로교 강의하면서 뭐라고 그랬냐면, 통합 장로님들 보고 뭐라고 그랬냐면, 여보소, 장로교는 장로만 저대로 하면 돼. 당신들 저대로 안 하는 것 같아. 장로교가 과부하고 고아를 돌보는 사람입니다. 폼 재고 다니는 사람 아닙니다. 근데 서양 기독교에서 또 뭐를 잊어버렸냐? 소외된 이웃을 안 챙깁니다. 결론이 이 두 가지 죄입니다. 서울역 앞에서 예수를 믿으시오 하고 막 소리를 지르고 있는 사람들이 영 좀 듣기가 거시기하더만. 근데 노숙자가 누워 있어요. 앞에 몇 년 전 얘기입니다. 노숙자가 누워 있는데 그 노숙자가 사경을 헤매고 있는데 새 아줌마가 나타나요. 기독교인지 난 잘 모르겠어요. 그 아줌마가 나타나더니 한 사람이 부축거려요. 그리고 여기 재밌네, 이거 어떤 일이 벌어지나 구경하고 있는데, 한 아줌마는 그 노숙자를 이렇게 세우고 한 아줌마는 연고를 가져오더니 얼굴에다가 상처를 다 발라주고, 한 아줌마는 식혜를 깡통을 하나 까서 입에다가 넣어주는데, 놀랍게는 난 의식 없는 줄 알았더니 이 사람이 눈을 뜨더니 그걸 마셔요. 그러면서 그 아줌마가 내 일평생 잊지 못한 말씀하셨어요.
이렇게 사시면 안 됩니다. 술 그만하세요. 정신 차리세요. 사장님, 제발 이러지 마세요. 여러분, 나는 천국의 한 장면을 봤습니다. 그 옆에서 예수 믿으시오 하고 떠드는 친구들, 총이나 하나 있었으면 혹시 쏘았을지도 몰라요. 그게 기독교의 핵심입니다. 행동하는 기독교입니다. 우리 할아버지가 독립 유공자가 된 우리 아버지가, 한국 목사님들은 야고보서를 좀 더 봐야 돼. 상당히 의미심장한 얘기지요. 2%가 예수를 믿는다. 2%, 3.1운동 때 쓴 글이에요. 2%가 예배당을 나간다. 정확히 표현하면 예배당을 나가는데 그 2% 중에 30%가 독립운동을 한다. 그 30%가, 각 예배당은 독립운동의 처소라고 표현이 과언이 아니다. 조선 사람은 목숨을 걸고 예배당을 다닌다. 선교사가 존경을 받는 게 아니고 선교사가 한국 신도를 존경을 했습니다. 여러분, 그런 존경 받고 있어요? 조용하네. 미래지향적으로 사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과거에서 우리가 옛 3.1운동의 크리스찬들의 신앙을 기억하고 되돌려보고, 그래서 최종 목표는 예수 12제자 다음으로 훌륭한 손양훈 목사입니다. 마지막에 제가 조금 더 언급할 텐데, 손양훈 목사는 원칙을 지켰습니다. 선교사를 능가했습니다. 제가 이 땅에서 가장 존경하게 된 사람입니다. 왜? 원칙을 지켰습니다. 5년 동안 1940년부터 45년까지 광주 구치소에서 신사참배를 해서는 안 된다고 옥살이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나와서 48년 여수 순천 사건 때 아들을 죽인, 큰아들만 죽인 게 아니라 둘째 아들도 죽인, 여러분들 다 아시죠? 그 유명한 이야기. 그 살인자를 포용을 해서 교육을 시키고 함께 살고 함께 밥 먹고 원수를 사랑하는, 어느 종교를, 인간이 만든 종교는요 원수를 포용 안 합니다. 없어요. 그런 게. 다른 인간이 만든 종교 다 보세요. 그런 거 없어요. 그것은 외부에서 하나님이 시켰길래 우리가 원수를. 손양훈 목사도 사실 아들 둘 죽고 이틀 동안 병상에 있었어요. 누워버렸어요. 희망이 없었어요. 그러다가 정신을 차린 거예요. 그래서 그 유명한 감사 얘기를 하죠. 감사, 9가지 감사. 제 책상 위에 있어요. 9가지 감사. 그 중에서 제일 가슴 아픈 건, 하나님 아버지, 아이들을 미국 유학 보내려고 그랬는데 더 좋은 천국에 데려가서 감사. 참 대단한 분입니다. 여러분, 예루살렘도 성지지만 여수 신풍리 손양훈 목사님 묘지와 박물관도 성지입니다. 꼭 방문을 하시고 오세요.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자 한 거는 이제 조금 오바가 될지도 몰라. 왜냐하면 그건 나쁜 사람인데, 그 전두환 있잖아요. 전두환한테 내가 배웠어요. 그 정권하고 마이크 잡으면 놓지 마라 그러더구만. 근데 94년도에 김대중 선생을 만났어요. 만났는데 나보고, 같은 맥락입니다. 김대중 선생을 만났는데 독대를 한 거예요. 앉자마자 내가, 박정희 대통령은 돌아가셨는데 전두환 그 나쁜 사람 살아있지 않습니까? 선생님, 왜 보복 안 하세요? 보복하세요. 보복. 그런데 활짝 웃어요. 그 살인 미소 있잖아요, 김대중에. 윤원장, 보복이라는 것은 못 쓴 것이요. (30분) 동안 맨델라 강의를 들었습니다.
백인들이 맨델라를 그렇게 괴롭혔는데 감옥에서 나와가지고 화합을 위해서 다 용서를 했다. 이것이 우리의 파워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힘입니다. 우주의 중심 순천의 기독교인 숫자가 34%라는 것은 손양원 목사님의 노력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기독교가 예수님이 죽고 또 부활하시고, 이제 자유주의 신학자들이 얘기하는 게 또 하나 중에 하나가 요나가 어떻게 뱃속에 들어가 3일 살아나. 여러분, 불가능합니다. 과학적으로 산소 없습니다. 물고기 뱃속에 산소 없어요. 그러나 믿고 접고 넘어가야 됩니다. 처녀가 애를 낳았어요. 불가능한 일입니다. 믿고 접고 넘어가야 됩니다. 병원에서 제가 일하고 수도 없이 죽음을 접했지만, 사람이 죽으면 5분이면 심폐소생 아니면 5분이면 뇌가 흘러내리기 시작해요. 가버린단 말이에요. 이게 괴사가 온단 말이에요. 3일 만에 걸어 나오셨잖아요. 부활했잖아요. 그러나 이 예수님의 부활과 로마 시대에 또 어마어마한 희생을 당해요, 기독교인들이. 사도 바울이 로마 가서 결국은 사도 바울도 순교하고 300년 동안 콜로시엠에서 50만 명이 죽었습니다. 50만. 근데 그 50만 중에 절반 이상이 크리스찬이에요. 쌈 붙여서 죽이고, 그 사자한테 먹여 죽이고, 호랑이한테 먹여 죽이고. 그러다가 300년도에 콘스탄틴이라는 분이 로마에 나타나서 기독교 국가를 선포해요. 자, 그럼 서양 국가는 어떤 수준이었죠? 여러분, 조상들이 북글을 씻을 때 서양은 지 이름도 못 써. 전부 야만인이었습니다. 참 죄송스러운 얘기지만 이쁘지 않은 얘기예요. 저먼도 야만인이고, 슬라브, 러시아도 야만이고, 앵글로삭슨도 야만인이고, 바이킹, 아이고 바이킹. 저희 조상 슬라브도 야만인이고. 원래 제가 스코틀랜드 후손입니다. 근데 살짝 조금 엄마 그 장진호 전투에 싸웠던 우리 외삼촌이 살짝 뽀록을 내버렸어요. 네 엄마하고 나하고 사실 인디안 피가 있다. 인디안 혼혈하다. 그래서 이탈리 귀족이라는 말은 다 거짓말이다. 그래서 알고 본 게 내가 4분의 1 동양피예요. 우리 엄마가 인디안 혼혈한 말이에요. 코멘치. 그래서 이제 결론적으로 얘기하자면, 브레이브하트가 인디안하고 결혼해갖고 애를 낳았는데 전라도에서 컸어. 그 콘스탄틴이 이제 기독교 선포를 하니까 이 무식한 얘기를 할게요. 백인들이 예수님이 들어와서 달라진 거예요. 기독교 하나님 축복도 있지만 문화가 건전한 거예요. 문화가, 크리스찬 문화가. 가난한 어부, 농부, 자식이 공부 잘하고 열심히 하면 그 사회에서 앞서 나갈 수 있는 기회와 터전을 만들어준 게 우리 기독교, 건전한 기독교 문화예요. 그래서 잘 살게 된 거예요. 물론 천주교가 부패했습니다. 505년 전에 마틴 루터가 나타나서 천주교를 이제 엄청 비판했죠. 근데 천주교도 개혁을 했어요. 개신교만 개혁한 거 아니에요. 그리고 이제 남미의 봉건주의를 따른 천주교가 갖고, 북미에는 프로테스탄트, 이 저항주의자들이죠. 반란군들이죠. 이 프로테스탄트, 개신교가 가서 미국이 대단한 나라가 돼서 전 세계에 선교사를 보내기 시작한 거예요. 그게 1882년이 첫 단초입니다. 그게 조미조약입니다. 조미조약을 왜 맺었냐? 여러분들 좀 아셔야 돼요. 특히 여러분들 돈도 많이 벌고 유식하고 그런데 좀 알아야지.
모르면 면장을 못 하는 것이여. 알아야 면장을 해. 그러면 고종 황제를 비판을 많이 하는데, 나는 고종 황제를 전혀 나쁘게 생각하지 않고, 너무너무 마음이 짠해. 전라도 말로 너무 강대국이 많아요. 러시아도 세고, 영국도 세고, 독일도 세고, 뭐 다 세. 주변 나라들이. 일본 뭐 우리를 잡아먹으려고 그러고, 중국도 세고 통치를 했고. 그래서 먼 미국이라는 나라를 불러들여서, 미국 영토가 커다라고 하더라. 그 미국을 불러들이면 이걸 좀 중화시키지 않을까. 미국하고 광화에서 전쟁도 했잖아요. 프랑스하고 미국하고 한바탕 했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미국하고 조미조약을 불러일으켜서 1884년에 날라온 사람이 중국에서 선교사로 갔다가 북장로교 알렌이 처음 옵니다. 언더우드보다 1년 먼저 옵니다. 그 의사가 넘어왔는데 왕궁에 열병이 많았습니다. 열병, 말라리아. 제가 조금 편견이 있어요. 의사니까 의사가 모든 걸 잘했다 이 말이에요. 내과 술은 완전 돌팔이에요. 알렌이 가진 약이 없어요. 근데 말라리아를 잡는 약이 하나 있었어요. 유일하게 퀴닐론, 아니 퀴닌. 발음을 내가 영어를 잘 못해. 퀴닌아제. 이걸 가지고 왕궁에서 1년 동안 열병이라는 병은 그 사람한테 가면 다 낫는 거예요. 우와. 그래서 1885년 밤중에 우리 명성 황후의 조카 민영이 칼을 26번 맞았어요. 친일파로부터. 사경을 헤매고 있어요. 고종 황제 내각이 모였어요. 어떻게 해야 되나? 그 서양애를 한번 불러보자. 그 서양애. 중국 사람은 불가능한 일이에요. 일본 사람도 내가 보기엔 불가능해요. 물론 대원군도 있었지만 한번 해보자. 알렌이 타고난 외과 의사예요. 이 백내장 수술도 했어요. 수정체를, 인공 수정체 없지만 이 혼탁해진 수정체를 꺼내기만 해도 좀 보이거든요. 백내장 수술을 했어요. 그 당시에. 그 정도 외과술이 뛰어난 사람인데 가서 봤더니 26번 찔렸고 의무 기록이 있어요. 목에 동맥이 2개 끊겨서 그 붙들어 매고 지혈을 하고 밤새도록 꼬매고, 한의사들이 와서 자꾸 소통 마른 거 말리고 3개월 만에 민영익 씨가 일어난 거예요. 고종 황제가 너무 고마워가지고 그 알렌을 불러서, 알렌, 그 민영익을 죽이려고 그랬던 음모자 집을 전부 뺏어서 하사한 것이 광해원입니다. 우리 사람들 당신은 의학 가르쳐 주시오. 우리 크리스찬으로서 가장 중요한 것은, 천주교는 절두산을 당했는데 우리는 그 순간부터 보호받는 거예요. 이 순교가 없었어요. 참 놀라운 일이에요. 그 한 사건 때문에. 그런데 이 양반이 12일 만에, 정확히 12일 만에 왕이 절대 경복궁 바깥에 잘 안 나오는데 나와가지고 와본 거예요. 병원에 광해원을 와서 돌아보더니 이름이 마음에 안 든 거야. 이름이. 내가 다시 지어줘야 되겠다. 중생을 치료하는 곳. 그래서 제중원이라고 다시 12일 만에 이름 바꿔서 광해원이 제중원이 됩니다. 1990년도 초에 언더우드가 놀러 왔어요. 토론토 대학에도 오고, 그 당시 사실 우리 유진벨도 남부에 내려와서 부흥회하다가 설득해서 한국 온 거예요. 그런데 이제 에이비슨이라는 의사가 토론토 대학에 계신데 원래 양리학을 했고 그 전에 식물학, 양리학, 의과대학을 졸업해서 시장 주치이고 시장 애도 시장 애 사모님 애 받았겠죠. 잘 나가고 있는 의사인데 거기 후원회장이에요. 그런데 언더우드가 슬쩍 건든 거예요. 당신이 의사로 나오면 어떻겠냐. 그래서 1893년도에
모든 편한 생활을 다 버리고 대륙을 건너서 밴쿠버에서 배 타고 요코하마로 와서 요코하마에서 부산 들러서 제물포로 1893년에 들어온 거예요. 근데 그 해에 알렌이 미국 공사가 돼요. 근데 고종이 많이 아파요. 많이 아팠습니다. 고종 황제가 얼굴이 띵띵 부었어요. 그래서 알렌이 뭐라고 그랬는 줄 알아요? 내가 공사가 됐으니 이제 주치할 수가 없다. 이해 충돌이다. 안 된다. 네가 들어가서 진료해라. 네가 새 주치의라. 이 사람 한국말 한마디도 못해. 근데 이제 가신들하고 같이 이제 들어가서 이제 고종 황제 들어갔는데 얼굴이 부어서 고종 황제가 얼마나 얼굴이 많이 부었냐면 에디슨을 보지도 못해요. 너무 부어서 눈을 못 떠요. 그래서 이렇게 딱 보더니 어제 왕께서 새 모자를 혹시 쓰셨나이까? 그러니까 폐하께서 그랬더니 가신들이 옆에서 어제 갓을 새로 썼어. 갓을. 그 갓에 있는 오칠 때문이다. 진단을 쪽집게 같이 해버린 거예요. 가신들이 그냥 다 한호성에서 우와 명이구나. 약. 아 내가 약 여러분 가만히 놔둬도 가라앉아. 근데 약을 이제 연고를 보내요. 연고를 보내서 치라고 이제 그 다음 날 이제 눈을 뜨고 고종 황제가 왕진원 에디슨을 보고 고마워가지고 머세디스 벤츠를 한다 하사래. 머세디스 벤츠가 어디가 있어? 여러분들 타고 다니지. 왕궁 가마를 하사했습니다. 그래서 에디슨이 한국말 중에 처음 배운 말 중에 하나가 개천을 조심하시오. 왜냐 앞에 가마꾼이 물을 건널 때마다 뒤에 가마꾼한테 개천을 조심하십시오. 그 에디슨이 외운 한국말 중에 처음 외운 것 중에 하나입니다. 그 다음에 94년이 동학이죠. 95년이 청일전쟁이죠. 매우 시끄럽습니다. 콜레라가 생겼습니다. 콜레라가 막 전염병이 평양에서 수만 명이 죽었습니다. 엄청난 전염병입니다. 전쟁하면서 그게 퍼져가지고 고종 황제가 에디슨을 불러가지고 내 옆에 자라고. 폐하, 제가 옆에 잔다고 해결될 일은 아닙니다. 폐하, 저한테 또 대담한 선교사예요. 예산하고 사람 주세요. 그래서 예산하고 사람을 줘요. 온 서울 시내에 고양이 그림이 그려져 있어. 왜? 콜레라가 귀신이니까 고양이가 쫓아야 되잖아. 첫 벽보 문에가 왕명으로 나가는 게 콜레라는 귀신이 아니다. 세균이다. 손을 씻어라. 물을 끓여 먹어라. 음식도 끓여라. 환자 생기면 우리한테 넘겨라. 근데 조선 사람들 똑똑해요. 그때도 눈치가 대단해. 그렇지 않소? 대단해요. 에디슨이 인수받은 환자들에 의해서 에디슨 팀이 안 걸리고 안 죽더라는 거예요. 아, 여기에 뭐가 있구나. 완벽히 막았어요. 콜레라를. 완벽히 서울을 보호를 했어요. 그러니까 젊은 선교사가 와가지고 네 친구, 교회 다니는 친구, 그 상투 못한 그 백정, 그 상투 좀 회복해줘. 에디슨이 내가 어떻게 왕한테 그런 얘기를 해? 내가 못해. 여러 번 거절을 해요. 계속 그 선교사가 졸라요. 그래서 편지를 써요. 고종 황제한테 청원서를 올려요. 근데 그 끝에 뭐라고 있는 줄 알았어요? Your humble servant 에디슨. 당신의 겸손한 종 에디슨이. 이 선교사가 자세도 됐어. 고종 황제가 바로 그냥 백정은 상투 써도 된다. 그 교회 같이 다녔던 백정이 걸어오는데 에디슨 회고록에 영어로 He became a man. 그는 걸어오는데 인간이 되었더라. 얼마나 감동적. 우리 아버지가 늘 얘기한 거를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게 제일 중요하지만 이 세상에서부터 뭔가 달라져야 된다. 에디슨이 그걸 주장한 사람이에요. 그 백정이 또 아들을 데리고 와. 아들을 데려와서 얘 의사를 만들어 주시오. 에디슨이 이거 의사감인지 모르겠다. 병원 청소부터 해라. 병원 청소하다가 애 보니까 똑똑해. 여러분 1907년 7명의 첫 졸업생 박소영 의사가 백정의 아들이 의사가 됐습니다. 얘기는 많이 안 나오는데 백소영 또
동생이 있었어. 동생, 대단한 동생이에요. 여자인데 공부를 그렇게 잘해. 상상 이 말을 꺼내기도 나는 지금 이 세상에 무서워요. 그 백소영의 동생은 또 소학교를 1등으로 졸업을 했어요. 근데 교회에서 남대문 근처, 남대문 교회는 아닌데 그 근처에 1200명이 모였는데 커튼을 걷더라는 거예요. 남자와 여자를 나누는 커튼. 그 에비슨이 가서 장로들한테 물어봤어요. 이 커튼을 왜 걷냐? 아, 우리나라에 이제 불필요한 풍습 같습니다. 남자와 여자를 나누는 커튼. 근데 이 나라에서 이제 조금 비꼬는 글을 씁니다. 이 나라에서는 여자가 뇌도 없고 영혼도 없다는데, 에비슨 너무 웃겨요. 글이. 그 뇌도 없고 영혼도 없는 것이 1등으로 졸업해가지고 축사를 하는데 왜 이렇게 축사를 잘하는지 모르겠다. 여성운동, 여성평등. 에비슨입니다. 교과서를 다 번역했습니다. 다 한글화했습니다. 의학의 아버지입니다. 기초부터 시작해서 다 그 작업을 했어요. 1990년도 말이 돼가니까 이제 꿈이 커지는 거예요. 병원을 하나 좀 큰 거를 세워. 이 조선에 근본적으로 에비슨은 선교사로 무슨 병이 문제 해결될 거라고 믿지는 않았어요. 조선의 똑똑한 의사가 두뇌가 매우 좋다. 조선 의사를 키워야 된다. 그래서 병원이 덮이고 성공회, 장로교, 감리교, 남장로, 북장로 합쳐서 우리가 세브란스 유년 연합 정신을 피자. 그 나중에 얘기인데, 병원을 계획하는데 자기 친구한테 가요. 고든한테 가서 병원 설계 좀 해달라. 병원 설계하니까 고든이라는 동창이 그 설계학을 전공한 사람이, 너 돈 얼마 있냐? 돈이 없다. 정신 나간 소리 하지 마. 돈이 없으면 어떻게 설계를? 아, 해봐. 40병상인가 60병상인가 한번 해봐. 그 설계를 해요. 설계를 하는데 이런 모임에 갔습니다. 이런 모임에 카네기 홀에서 이루어진 모임입니다. 부자, 미안하지만 실업인들 모임입니다. 장로들 모임입니다. 카네기 홀 뉴욕 북장로, 거기서 의료 선교에 대해서 강의를 열심히 마쳤는데 뒤에서 누가 보자고 그래요? 미스터 세브란스가 보자고 그래요. 쉐브론 석유회사 회장이에요. 만났더니 미스터 세브란스가, 여러분 기도도 중요하고 뭐 교회 와서 흔드는 것도 중요하고, 우리는 좀 그런 거에 익숙하기 힘들어. 나는 좀 조용한 걸 좋아해. 근데 세브란스가 불러서 나 아프리카 아니면 아시아에 병원을 하나 짓고 싶은데 당신 그 준비한 거 있어. 조감도로 다 내는 거예요. 설계 도면을. 세브란스가 거기서 완전히 현혹이 돼버린 거예요. 준비된 선교사. 몇 천억이 옵니다 지금 돈으로. 근데 가신들이 땅을 주기로 했는데 안 줘. 요거는 뭐 때문에 안 되고, 요거는 뭐 때문에 안 되고, 요거는 뭐 때문에 안 되고, 안 되고. 그래서 세브란스가 화가 나요. 병원이 진행이 안 되니까. 그래서 3만 불을 더 보내요. 그래가지고 서울역 앞에 큰 터를 사가지고, 원래 그 힐튼 호텔이니 뭐니 다 우리 거예요. 원래 남대문 교회도 우리 거고 대우 빌딩도 우리 거고, 거기다가 의과 대학을 세워서 1904년도에 완공하고 첫 졸업생이 1908년. 그런데 1907년에 또 무서운 사건이 일어납니다. 이 나쁜 일본 군인들이 들어와서 우리 의병대를 전부 소탕작전하는 거예요. 전부 총으로 갈겨버리고 칼로 찌르고 죽이고 온 혼란이 일어나요. 에디슨이 얼마나 머리 좋은 사람이냐 하면, 간호사가 몸에 손을 안 대. 남자 몸에 미쳐버려. 그래서 빨간 레드크로스 적십자를 만들어서 병원 직원을 다 내보내. 왜? 일본 군인은 다치면 자기네 병원 시스템이 있으니까. 그러나 조선 의병들은 없다. 조선의 의병들을 살려야 된다. 그래서 전부 환자를 한 100명 정도 밤 12시까지, 그날 휴가가 그 다음날까지는 외과 과장도 일찍 돌아왔고, 그 다음날 간호원장도, 그 선교사 의사 부장도 돌아왔고, 나가서 여러분 기적이 벌어진 거예요. 딴 선교사는 20년 40년 한두 세대는 지나야 될 텐데, 갑자기 간호사들이 가위를 꺼내 들고, 여자 간호사들이 남자 옷을 자르고 상처를 치료하더라는 거예요.
에이비슨 회고록에 하룻밤의 문화가 한순간에 바뀌어버렸다. 그래서 간호사가 탄생한 겁니다. 젊은 이승만이 와요. 이승만이 와가지고 내 상투를 잘라달라. 에이비슨이 미쳤냐고, 내가 왜 당신 상투를 자르냐 그랬더니 이승만 참 멋있는 얘기를 해요. 일본 사람들이, 우리 노골적으로 얘기합시다. 일본 놈들이 내 상투를 자를 텐데 지구상에서 당신을 내가 제일 존경하니까 당신이 잘라주면 내가 조금 덜 아플 것 같다. 그래서 수술가위를 꺼내서 상투를 잘라서, 회복시킨 사람 아니에요. 상투를 잘라서 꼬즈 안에 넣어가지고 이거를 너희 엄마한테 가져가라. 젊은 이승만이 떠나면서 울어요. 울어. 그러나 성공한 거예요. 알렌이라는 사람이 밀사 조약 냄새를 맡아 이제는 선교사가 아니야, 외교가 아니야. 돌아가서 미국의 1900년도 초에 미 대통령하고 한판 벌려요. 조선은 독특한 영토가 있다, 조선은 독특한 문화가 있다, 조선은 독특한 언어가 있다. 왜 일본한테 주려고 그러냐? 요즘 진보 성향의 사람들이 알렌이 무슨 친일파라고 그러는데, 여러분 미국 대통령한테 삿대질을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제 전 세계 전도에 여러분들이 이제 몫이에요. 미국 못합니다. 구라파 못합니다. 나 스코틀랜드 가봤더니 크리스찬이 5%더라고요. 5%. 교회를 술집을 만들고 있더라고요. 정말 슬퍼요. 여러분들이 해야 돼요. 식민지의 근성이 없는, 남의 나라를 몇천 년 동안 건들지 않은 한국 사람들이 가야 됩니다. 근데 알렌한테 하나 배워야 돼요. 알렌한테, 알렌 어른한테. 알렌이 선교사, 그 다음에 공사, 미국 편이야. 물론 미국 이익을 많이 챙겼어요. 광산도 오고 나무도 많이 비어가고 그랬어요. 그러나 결정적인 순간에 조선은 독특한 언어, 독특한 문화, 독특한 영토. 중요한 것은요, 선교사가 자기 나라 편을 안 들었어요. 여러분들이 외국 가서 선교를 하면은 한국 편을 들으면 안 됩니다. 그 나라 편을 들어야 됩니다. 그래야 성공합니다. 1935년에 42년의 근무를 에디슨이 마치고 서울역에서 800명이 환송 나와요. 800명. 그리고 그 졸업생, 1908년에 졸업생 7명이 전체가 다 개원을 하면 떼돈을 버는데 안 떠나고 세브란스 병원에서 후학들을 가르쳐요. 그 얼마나 위대한 일인 줄 아세요? 800명이 또 1935년에 환송을 나오는 거예요. 그래 카나다에 돌아가서 고향에서 임시정부 이승만은 믿을 만한 사람이다. 여러분, 에디슨이 후원회를 조직해서 독립운동을 또 돕습니다. 정말 위대한 사람입니다. 그 은혜를 우리가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저는 근대 한국에 온 선교사 중에 저는 언더우드 물론 큰일을 했고 알렌도 큰일을 했고 에펜젤러 뭐 존경합니다. 그러나 행동으로는 우리 O.R. 에디슨이 대단합니다. 이제 뭐 우리 개인적인 얘기를 많이 해도 돼요. 1899년 목포에서 태어난 우리 할머니, 그 할머니가 이제 좀 커갖고 이제 할아버지가 독신을 왔는데 둘이 눈이 맞아서 결혼했어. 이런 얘기 들으면 또 재밌죠. 근데 남장로의 핵심은 완전히 북장로하고 엎어진 논리고 다른 핵심입니다. 뭐냐? 한센시 병 환자로 시작합니다. 나쁜 말로 문둥이라고 그랬죠. 문둥이, 뭐 나병 환자. 1900년도 초에 남장로교 역사는 가장 중요한 게 짤막하게 설명을 해드릴게요. 그
오웬이라는 의사가 있었습니다. 근데 놀랍게도 오웬이 안수받은 목사예요. 의과대학도 나오고 신학대학도 나온 사람이에요. 오웬이 양림동에 있는데 폐렴이 와서 죽게 됐어요. 급하게 포사이트라는 의사를 불러요. 포사이트가 조랑말을 타고 올라와요. 근데 뭐를 보냐면 광주 외곽에 1900년도 초입니다. 그 한슨 씨 병 환자, 나병 환자가 사경을 헤매고 시궁창에 빠져 있는 걸 보고 그 여자를 건져줘요. 자기 말을 태워요. 여러분 한번 그 마음을 한번 헤아려 봐요. 동료는 죽어가고 있어. 자기는 빨리 가서 치료해야 되는데 가다가 환자를 먼저 말에서 내려가지고 선교사가 마부가 된 거예요. 끌고 들어오니까 광주 시민들이 보고 이 서양 귀신들 다 미쳤구나. 그렇죠? 들어와서 그 여자를 가마터에다가 격리를 시켜요. 여러분 천재적인 발사 아니에요? 왜 그렇죠? 가마터가 불을 받기 때문에 멸균이죠. 균이 없어요. 그걸 또 건드는 사람들이 있어요. 왜 가마터에다 넣냐? 일반 병원은 못 넣잖아요. 감염되잖아. 나병이잖아요. 근데 이미 와서 보니까 오웬은 죽어버렸고, 양림동 교회 가면 오웬 기념관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 여자를 치료하다 그 여자도 죽어요. 근데 문제가 생겨요. 전국적으로 많은 나병 환자들이, 이 한센씨 병 환자들이 몰려드니까 광주 시민들이 데모를 해요. 선교사 빨리 나가라고. 그래서 어렵게 자금을 받아서 만든 게 애양원입니다. 그렇게 된 역사입니다. 근데 포사이트가 납치가 돼요. 무법치돼요. 그때 호남이 납치돼가지고 귀에 칼을 맞고 농이 줄줄줄줄 흐르고 미국 가서 치료하고 오는데 안 나요. 미래를 못 보내서 다시 와요. 와가지고 농이 흐른 채로 또 장티푸스를 알아가지고 설사하다가 탈진이 돼서 죽습니다. 그래서 기념비를 세워요. 근데 죽기 전에 뭘 했냐면 저 애양원을 세웠어요. 애양원은 뭔지 압니까? 애양원 집을 지어줬어요. 남자들 여자들 다 집을 지어줬어요. 또 뭘 했죠? 학교를 세웠어요. 업을 가르쳤어요. 토수, 목수 뭐 이런 거. 또 텃밭을 줬어요. 또 병원을 지어줬잖아요. 완벽하게 그 사람들이 떠다니는 생활하는 걸 정착을 시켰잖아요. 그래서 포사이트가 죽어버리니까, 돌아가시니까 밤중에 기념비를 광주에다 세우니까 밤중에 400리 밖에 있는 한슨 씨 병 환자들이 낮에는 못하니 밤에 달구지를 몰고 와서 그 기념비를 납치해 가요. 왜 가지라는 줄 아세요? 포사이트는 우리 아버지다. 우리를 위해서 모든 것을 제공해 주는 아버지다. 110년 만에 광주가 와갖고 그 기념비를 내놔라. 한슨 씨 병 환자들 후손들이 냅둬라. 짝퉁이나 만들어 가라. 여러분, 원수를 포용해야 되고, 제가 굉장히 망나니처럼 컸어요. 어릴 때 아버지가 저를 많이, 지금 기준으로는 아동학대요. 허리띠로 얼마나 맞았는지 내가 막 성광사 절에 들어가서 구산 스님 책도 보고 그 이불 덮고 그 밑에서 프레쉬로 보는 그 짜릿한 맛이 말이요. 불교 책도 보고 유교도 보고 유교 천자문도 보고 태권도 배우면서 도교인도 만났고, 제일 친한 친구 엄마가 무당이에요. 그 앞에서 주기도문을 외웠더니 점을 잘 못 치더라고. 그다음에 거제도 선교사 아들 한 녀석은 또 뭐를 갖다 놨냐면 코란을 또 갖다 놨어요. 기독교 학교 대전에서 외국인 학교 다니는데 코란을 우리가 또 공부를 열심히 했어요. 근데 제가 여러분, 그래도 지금도 탕자고 돌아오는 탕자입니다. 모든 것이 부족합니다. 연세대학교는 저한테 특혜를 줬습니다. 그래서 제가 의사를 만들었습니다. 하나님과 한국 사람의 사랑입니다.
두 번째는 제가 제일 젊은 부서장이 됐습니다. 세 번째는 제가 특별귀화에서 한국 사람이 됐습니다. 저는 한 일이 없습니다. 저는 조상들하고 너무너무 다릅니다. 그러나 이제 이거를 살아오면서 보답할 한 길은 북한의 결핵 퇴치하는데 열심히 달라들었고, 앰뷸런스, 아버지가 교통사고로 돌아가셔서 그 열심히 앰뷸런스를 만들어서 119 90년도 초에, 그 다음에 북한 다니고, 그 다음에 이제 외국 해외 환자 유치하고. 근데 제가 어렸을 때 완전 개망난이었는데요, 여러분. 제가 돌아오게 된 것은 손양원 목사님 묘지에 도시락을 싸고 놀러 가서 묘비를 읽고 동인이 애들에 대한 희생 알게 된 그 자체가 돌아오게 됐습니다. 기독교는 종교가 아닙니다. 기독교는 역사적인 의미보다는 역사의 세상의 진리입니다. 진리. 나 안병동에 올라가면 시험이 와요. 외국에서 온 1살, 2살짜리 애들이 전부 백혈병으로 투병하고 있는데 하나님한테 따지고 싶어요. 굉장히 흔들립니다. 그러나 여러분, 제가 여기를 떠나면서 여러분한테 부탁하고 싶은 거는, 어렵지만 이해가 안 되는 일도 많아요. 선교사 후손으로서 양화진 묘지 같은 것도 우리가 다 언더우드 후손하고 지키려고 노력을 했는데, 뿌리 없는 교회가, 뿌리 없는 목사가 와서 다 가져가 버렸어요. 우리 묘지도 우리 유진벨의 첫 와이프가 거기 묻혀 있어요. 지리산 기독교 유적지 제가 38년을 지켰는데 이제 뒤로 자빠질 정도예요. 12채 기독교 문화재가 돼야 되는데 잘 안 도와줘. 전라도 말로 도와주란께. 그러나 어떤 의미에서는 하나도 안 중요해요. 그 죽은 사람들이 다 하늘나라에 가서 보상을 곱빼기로 받고 있어요. 괜찮아요. 근데 여러분한테 말하고 싶은 거는 이거예요. 서양을 따르지 마라. 66권의 성경을 철저하게 믿고 따라라. 첫째. 두 번째, 소외된 장로교가 고아와 과부를 잘 모셔야 되는데, 이제 대한민국 땅에 고아와 과부가 누군지 아세요? 탈북자입니다. 조선족입니다. 조선족이 뭐예요? 중국 동포입니다. 그리고 외국 근로자입니다. 여러분, 요즘 정부가 이 일을 다 하고 있어요. 기독교가 좀 나서서, 여러분들 힘이 있어요. 나서서 다시 우리가 해야 될 일, 소외된 계층을 챙겨가는 모범적인 일을, 정말 하나님을 믿으면 해야 될 일을 다시 되찾아서 나가기를 바랍니다. 부탁합니다.